제국주의. 이거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오프닝송이 이제 곧 끝나가니까는 집중한다 나랑 약속해줘요. 이거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우철쌤의 역사 콘서트. 19세기 중반 제국주의가 등장합니다. 당시 유럽과 미국은 자본주의 체제를 통해서 생산력이 굉장히 향상됩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장 규모 탓에 경제가 불황을 겪게 되죠. 경제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은 싼 원료를 공급할 곳과 자신들이 만든 상품을 팔 곳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식민지를 늘려야 한다. 식민 지배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제국주의가 등장합니다. 제국주의란 서양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고 자본 투자처로 삼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서양 국가들은 이러한 제국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활용된 것이 사회 진화론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여 우월한 사회나 국가가 열등한 사회나 국가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죠. 이에 따라 서양 국가의 사람들은 발전된 사회 문화와 종교를 열등한 식민지인에게 전달해야 한다면서 식민지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제국주의 시대가 시작되죠. 역사는 우철, 티철. 제국주의 시대 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식민지를 늘리고자 하는 경쟁 구도가 더 활발해집니다. 초기에 제국주의를 주도한 국가로는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가 있었는데 이후 독일, 이탈리아, 미국이 참여하면서 경쟁국들끼리의 식민지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이렇게나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 경쟁에 참여하다 보니 경쟁국들끼리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제국주의 경쟁국들이 어떻게 충돌했는지 경쟁 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은 아프리카 북부와 남부 지역을 점령한 뒤에 인도 지역과 연결하는 삼각형 3C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집트의 카이로, 현재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인도의 콜카타입니다. 프랑스는 아프리카 북서부서부터 동남부를 연결하는 횡단 정책을 시행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을 가로로 가로지르는 정책을 횡단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의 알제리부터 아프리카 중앙에 있는 사하라 사막, 그리고 남서부 쪽에 있는 섬, 마다가스카르 섬을 점령하여 연결하였습니다. 독일은 석유 확보를 목적으로 서아시아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베를린, 비잔티움, 이스탄불이죠. 그 다음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3B 정책을 시행합니다. 배, 비, 바 이렇게요. 러시아는 다른 나라들보다 비교적 추운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항구들이 죄다 얼어서 배를 띄우기에 좋은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얼지 않는 항구, 즉 따뜻한 바다가 있는 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시행합니다.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따뜻한 바다가 나올 때까지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 구도에서 자주 충돌합니다. 역사는 우철, 티철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각 국가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침략합니다.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운영하여 동양무역과 식민지 관리를 담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중국과 아편전쟁을 하여 승리한 이후 중국의 이권을 강탈하고 내정을 간섭합니다. 이때 영국 외의 여러 서양 국가들도 동참하여 중국을 약하게 만들죠. 그리고 인도에서는 세포이 항쟁을 진압한 이후 영국 여왕이 파견한 총독이 직접 통치를 합니다. 다음으로 미얀마를 점령하였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뉴질랜드를 점령했습니다. 다음으로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반도,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반도를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점령했고요.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점령합니다. 독일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마셜 제도와 캐롤라인 제도를 점령하죠. 미국은 하와이를 점령한 이후 사모아를 점령하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립합니다.
결국 1889년 협정을 체결해서 서사모아, 동사모아로 나누어 각각 통치하게 되는데 서사모아는 독일령이었다가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패배하면서 식민지를 뉴질랜드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후 서사모아는 62년에 독립한 뒤에 97년에 사모아로 국호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죠. 반면에 동사모아는 미국의 지배를 받다가 1900년에 미국에 완전히 편입되어 아메리칸 사모아로 불리게 됩니다. 역사는 우철티철에서 들어주세요. 다음으로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프리카 지역을 침략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세기 중반 탐험가였던 리빙스턴이나 스탠리 같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내륙 지역을 탐험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프리카 해안 지역이나 북아프리카 지역만 알고 있었고 내륙 지역은 비밀에 쌓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탐험가들이 이 내륙을 탐험하면서 유럽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제국주의 국가들은 본격적으로 아프리카 내륙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도착하는 대로 제국주의 국가들은 아프리카 전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이 와중에서 제국주의 국가들 간에 지배권 대립이 발생합니다. 특히 콩고 분지 지역의 지배권 대립이 가장 주목을 받았는데 당시 대립한 세력은 벨기에와 포르투갈이었습니다. 이러한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제국주의 국가들은 확실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1884년 독일 베를린에서 서아프리카 회의를 개최합니다. 여기서 제국주의 국가들은 아프리카 분할 원칙을 합의하였고 그 원칙으로 먼저 점령하여 지배권을 획득한 나라는 그 지역을 통치할 권리가 있다고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콩고강 유역의 지배권은 먼저 점령한 벨기에가 소유하게 되었고 이로써 콩고 자유국은 벨기에의 식민지화가 됩니다. 이러한 원칙 합의로 인해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대립은 감소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회의 결정안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부족의 영토와 그들의 문화 구분과 상관없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익에 따라 영토가 분할되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문제는 이후 아프리카의 각각의 지역이 그대로 독립해서 각각 국가가 건국되면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여러 부족들이 섞인 나라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은 끊임없이 내전과 외전에 시달리게 됩니다. 국가 내에서 부족과 부족 간의 다툼이 전쟁으로 벌어졌고 자신들의 예전 부족의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외전이 발생하게 되면서 아프리카는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는 상황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베를린 서아프리카 회의의 결과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아프리카 전 지역이 서양 열강의 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열강이란 강대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잠깐 라이베리아의 역사를 좀 알고 갑시다. 때는 1817년 미국의 식민협회가 설립됩니다. 식민협회는 미국에서 자유인이 된 흑인들을 해외로 이민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는데요. 주요 활동으로는 노예를 직접 사서 풀어주고 아프리카로 보내어 정착을 도왔습니다. 이 활동의 연장선으로 1821년 미국에 있는 아프리카 노예를 해방하여 1822년에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서쪽에 흑인들을 이주시킨 뒤에 흑인 공화국을 건설하게 합니다. 그 공화국의 이름이 라이베리아였습니다. 라이베리아는 이후 1847년에 프랑스 영국의 지원으로 독립하여서 그 독립국의 권리를 보장받게 되죠. 다시 돌아와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아프리카 지역의 침략입니다. 아프리카 지역 식민지화 과정에서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앞서서 결정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아프리카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하다가 중간 지점인 파쇼다 지역에서 만나 충돌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칙을 합의하기도 했었고 여기서 충돌하게 되면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두 국가는 협상을 하였고 그 결정안으로 프랑스는 영국의 이집트 지배를 인정하고 영국은 프랑스의 모로코 지배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제국주의 국가들은 서로 식민지를 더 많이 갖겠다 하면서 자주 충돌하게 됩니다. 이렇게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은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동맹을 체결하게 되죠. 여기서 이해관계란 서로 뜻이 맞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자 동맹을 체결한 결과 제1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